붓은 어느 면에서는 그 정신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을 우리가 장악한다. 붓을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벌써 그만한 경지에 올라간다. 그 정신과의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고도로 발달해서 너무 우리가 거칠해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힘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그 경지를 맛을 보니까 그러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걸 다시 재고해서 잘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예. 수목이라 하는 장르가 상당히 요새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게 보이는데 이걸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어떤 현실의 감각에 맞게끔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거를. 예,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양화가 갖는 어떤 특유의 그 장점을 서양화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좀 담백해진다거나 사회의 세계로 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도 제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 또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서양화가 갖는 어떤 또 모던적이랄까 그런 거에서 또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점을 많이 이렇게 지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을 해봤을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저희 와이프한테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제 회사 일도 와이프한테 의논을 많이 해요. 겉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삶을 좀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도 비슷하게 또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고 자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같이 디자인을 막 하면서 또 부모님이랑 했던 그런 크리틱을 저 밤에 이제 애들 재워놓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분명 있지만 네 저는 나름 그걸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당신이 어린 시절에 자연 속에서 지냈던 것이 그림의 근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팔당이라는 시골로 가서 살았어요. 애기들이 2살, 3살 때 시골로 들어가서 그때 그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지금에 와서는 아주 큰 자양분이라는 걸 정말 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둘이 그림 같이 많이 그렸어요. 흙 같은 걸로 많이 놀고 모래 같은 것도 가지고 놀고 의외로 야외에서 같이 뭘 찾아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고 하는 거는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시골이었으니까 오히려 밖에서 뒷산 쪽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그 옆산 넘어서 쪽을 하면 거기 많은 가지도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 돌들도 많고 뭐 쌓아서 돌도 놀고 그걸로 오히려 바닥을 긁으면서 왜 흰색 이렇게 나오면 그런 자유로운 걸로 놀았던 게 더 기억이 많지 의외로 되게 정형화돼서 막 그림 뭐 그려봐 그래서 했던 기억은 크게 많지는 않았던. 아빠가 이제 일정하게 아침에 작업 시작하시면은 저녁 식사할 때쯤까지는 안 나오시고 대부분 작업을 하셨고 작업에 이렇게 왜 기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의치 않으시고 저희를 화실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거실로 그 그림을 갖고 나오시거나 해서 되게 편하게 그때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놓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눈에는 그 그림이 어땠냐고 좋은 그게 왜 어디가 좋은지 자연스럽게 의견을 그리고 뭐 엄마가 또 어떤 작업을 하시면 그걸 놓고 아빠는 이 작품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든지 희한하게 각자 갖고 있었던 생각이
같은 날이 없었어요.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대학을 가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크리틱 연장선상이어서 그런 게 낯설지 않으니 평가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깎아내리기만 평가가 아니라 제가 또 갖고 있었던 게 이입이 되니까 같이 그런 부분 막 얘기해 주던 편이었는데 커가는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철학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내일의 루틴들을 저희는 모르게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 같아요. 큰애가 서양화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누가 돈을 벌여야 된다고 그래야 막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내가 봐서는 막내가 아주 잘해요. 예. 큰애는 이제 졸업을 하고는 그 미술 이렇게 큐레이터 쪽 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쪽 기획 일 쪽을 하고 있고요. 사위까지 모두 다가 예술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문 화랑의 큐레이터가 되니까 그냥 뭐 해외 그런 여러 가지를 내 일을 맡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현직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만족도 하고 아쉬운 게 없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디자인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삶에 대해서 좀 길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디자인은 대중을 위한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예술은 대중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자기 만족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2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작업도 한번 해보는 거를 꿈꾸면서 작은 작업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만족감을 좀 느낄 때가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국이가 아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열심히 그림 그렸어. 언제 열심히 그림 그린다는 걸 느껴요? 매일매일?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독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진하신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로서는 아주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유학을 보내고 애들이 이제 공부하고 와서 여름 방학에 갖고 들어와서 그때 우리 가족이 모여서 그림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아주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그림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렇기도 같이 나눠서 그리면서 그랬던 그 시절이 엄마 아빠의 그 그림 속에서 살아왔던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서 애들도 그렇게 가버리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얘기부터 또 다른 어떤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 어떤 가족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름없는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애기 둘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그 그림 안에 그냥 그 재미와 뭐 즐거움도 있고 상상력이 그냥 그 안에 펼쳐지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이게 그냥 예술이고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다채로워지고 그 상상력이라는 게 무궁무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예술의 힘이 아닐까 그 생각이 음악을 하나 들어도 굉장히 그 순간 마음이 힐링이 되고 힐링이 되면서 그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걸 음악에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일생을 했지만 참 어떤 그 훌륭한 작가의 그 간단한 스케치 그 하나에도 막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그런 감동을 몇 번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술이 중요하는 거예요? 밥이 되나 술이 되느냐 뭐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 그런 걸 무릅쓰고 오늘날 와보니까 정말 인류에게 필요한 건 예술입니다. 예술이 아니면 도저히 그 감성이나 이런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성화작을
하다 보니까 전람회를 열다 보면 가끔씩 오는 관객 중에 한 분들이 그림 앞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이런 장면을 가끔씩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한 작품이라도 그만큼 인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예술이란 또 그렇게 인간에게 위로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포커스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예술이 주는 이 힘이 대단하다는 걸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으로 집 안에 머물면서 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공간에 어떤 작품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소통이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듣게 됐고 어려운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 힐링과 또 삶의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주는 걸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올 가을 미술주간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삶이 예술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술이 됩니다.